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자 교육을 맡은 정명수 IBO입니다. 저의 이번에 사업자 교육의 주제가 How to 파워 블로그예요. 이미 지난 시간 동안 아마 사장님들이 블로그는 다 한 번쯤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보자. 그리고 지금쯤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준으로 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파워 블로그와 엔젝타에서 원하는 파워 블로그가 살짝 다르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좀 더 좀 수월하게 이 블로그를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강의 주제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블로그 안녕하신가요? 사장님들 블로그 안녕하신가요? 이게 뭐 하늘나라로 간 블로그도 있을 거고 이게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블로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쨌든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성장하냐 유지하냐. 그러니까 유지가 곧 퇴보죠. 퇴보하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왔어요. 블로그 안녕하신가요? 물어봤을 때 어떤 누군가는 네, 어떤 누군가는 아니요, 힘들어요, 문의가 없어요, 주제 선택이 되게 난해하다, 또는 이거 매일매일 올리는 게 너무 지루하다, 나는 할게 미팅도 해야 되고 사업자 교육도 들어야 되고 오프라인 미팅도 해야 되는데 블로그까지 쓸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는 그냥 물음표 잘 모르겠다, 또는 너무 반복적인 되게 블로그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자체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게 다 제가 지난 블로그를 하면서 겪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블로그를 초창기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블로그를 해라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왜 했냐? 누군가가 블로그를 했는데 좀 잘 된대요, 문의가 좀 들어왔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유튜브에 블로그 막 검색하니까 뭐 3개월 만에 뭐 1000명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 그때는 인플루언서 자체가 없었지만 뭐 파워블로그 되는 방법 뭐 등등등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했죠.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요 생각보다는 블로그를 내가 꾸준히 쓰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딱 지나니까
오! 뭔가 보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글을 쓰는데 뭐 그 전까지는 전혀 블로그에 관심이 없었지만 뭐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아, 블로그를 통해서 엔젝타라는 것을 오프라인으로 많이 알립니다. 미팅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오케이 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들은 어디다 검색할까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겠죠. 근데 유튜브에 엔젝타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디다 검색할까요? 네이버에 검색하겠죠. 네이버에 블로그도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막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분들이 막 와요. 여기 정군이 누구냐고. 누구지? 왜 내 닉네임을 부르지? 혹시 전데요? 그러면은 블로그 많이 봤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제 걸 봤으면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네? 제 거 보고 다른 사장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거를 보고 제품이 이렇구나, 이런 회사구나를 다시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블로그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진짜 이런 고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블로그를 같이 하면 사장님도 이런 분이 들어오셨나요? 대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나 혼자 하는 느낌인 것 같고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약간 저도 여기 보면은 이 물음표 중에 하나였어요. 물음표. 근데 생각을 했죠. 그래, 아무도 안 하는 길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미팅도 좀, 왜냐면 판매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미팅도 많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대해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좀 잘 쓸 수 있을까? 시간 분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성향이 뭐냐면, 제가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저 성격 이상하죠? 왜냐면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해도 되는데 다음 날은 약간 귀찮아. 계속 미루게 돼요, 제가. 오늘 안 하면.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어떻게 끝내자. 그래서 블로그 초창기 할 때는 막 새벽 2시 막 1시 막 눈 빠질 때까지 막 쓴 거예요. 그때는 시력이 좋았죠. 지금보다 좋았죠. 시력이 나빠질 줄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이 1시 2시까지 10시에 오전 10시에 글 하나, 저녁 10시에 글 하나, 하루에 2번씩 무조건 2개씩 쓰자. 이 2개가 답이다. 근데 쓸 주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는 일상도 쓸 거지만 엔젝타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엔젝타의 그 엔젝타만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회장님이 오니까 컨벤션 행사가 있다. 또는 그룹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BSA가 있다. 또는 뭐 어떤 제품이 있다. 이런 한 달 만에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일정 전에 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째 주예요. 셋째 주에 만약에 BSA가 있어. 그러면은 셋째 주에는 무조건 BSA를 하나 쓰자. 그리고 그 전 주에는 BSA를 알리는 글을 하나 쓰자. 컨벤션 행사가 있다. 그럼 컨벤션 행사 갔다 와서 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런 컨벤션이 있다라고 하나 내지 2개 글을 쓰자. 그리고 한 달에 그 일정이 나오면 어쨌든 제품을 매일 쓴다고 매일 상단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품 가짓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한 달에 한 4번만 쓰자. 그럼 한 주에 한 번씩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요일은 뭘 쓸까? 그럼 건강 정보를 쓰자. 아마 그 블로그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주제 선택. 뭘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 회사는 루테인이 없는데 눈에 좋은 걸 써야 되나? 다이어트에 대한 것만 써야 되나? 근데 그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한정적이야. 한정적. 내가 쓰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내가 모르잖아요, 주제를 내용을. 그래서 그럼 건강 정보도 이번 주에는 2개만 쓰자. 그럼 2개를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요거. 그럼 시간 남을 때 그 2개의 주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두 개 주제를 쓰려면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정보를 미리 찾아보자. 그러니까 미리 찾아놓으면 글을 쓸 때 뭐 이건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걸 약간 짜집게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상 좀 쓰고, 왜냐면은 그분들도 거의 다 짜집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짜집게 했는데 더 퍼펙트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시간을 딱히 주지 않잖아요. 사장님, 자 지금 블로그 쓸 시간입니다 라고 스폰서님이 시간을 주시나요? 저는 주시던데. 근데 주더라도, 아까 뭐 주지 않았죠. 근데 주더라도 그 한정된 시간, 사람들이 블로그 안 써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블로그 뭐 한 30분이면 쓰지 않아? 1시간이면 쓰지 않아? 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써보면 어때요? 1시간이 뭐야? 2시간을 줘도 못 써 이거.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 이제 블로그 쓰기 시작합시다 안고 막 타이핑 시작하면 2시간이 뭐야? 3시간도 못 씁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 미리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쓰는 거고, 내가 미팅을 갔다 왔어. 그럼 가기 전 사진 착각. 자 어떤 카페에서 미팅을 합니다. 그럼 카페 글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 미팅했던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그 미팅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카페에 사진 한 장 올려놓고 그 사인 받았다고 하면 사인 받은 거 하나 올려놓고 글을 써도 엔젝트에 대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써도 되나?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장님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나요? 근데 문의가 온다고 하면 주로 어떤 문의가 오나요? 제품 문의가 대부분 아닌가요? 근데 우리 제품 파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끝없이 제품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소비자가가 지켜지니까 팔면 플러스예요. 근데 회원가로 팔아야 돼요. 그럼 뭐가 나가요? 택배비가 나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쇼핑몰에서 갑니다. 쇼핑몰은 회원가로 팔아도 10% 까요. 일단 제가 그 알파카페 누트라 그 커피를 이렇게 쇼핑몰로 팔았는데 전혀 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 팔 때마다 3,000원이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 70박스 판 것 같은데 최근에 그걸 얼마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잠깐 날아갔죠. 그런 것처럼 이 판매로만 하기에는 너무 마이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판매로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자를 끌기가 일단 힘들어요. 근데 내가 미팅할 사진 올리면 예를 들면 부천 어디 셀톡스 고객 미팅, 그럼 부천에 있는 사람이 일단 연락이 올 거고 셀톡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올 거고, 이렇게도 나한테 올 수 있는구나, 이렇게 관리해 주는구나 라고 문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면 이 사람 그냥 판매자구나 하고 판매 문의만 합니다. 주로 뭐라고 하나요? 가격 얼마인가요? 알고 전화했는데 물어봐요. 얘기해주죠. 55만원입니다 비싸네. 저희 지금 하면 어떠냐면 비싸네. 네 비쌉니다. 나한테 안 사도 돼. 나 더 이상 너한테 안 팔고 싶어. 비쌉니다. 뭐 사은품 없나요? 보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이거 준다는데? 그럼 거기 사시면 됩니다. 막 이 고객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그럼 제가 커피 좀 더 드릴게요 해가지고 더 줬어. 다음에는 더 바래요. 다른 데서 사세요. 다른 데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주제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음표만 갖고 있으면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왜 블로그를 하냐? 아마 그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럼 블로그를 왜 하는 거지 내가? 왜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로 하면 문의도 들어올 거고 엔덱스에 플러스가 되고 명단을 찾을 수 있고 뭐 등등등의 스폰서님들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 블로그 하나쯤 해야겠다. 3개월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멘탈 바사삭.
여긴 어디? 난 누구? 난 뭐 하고 있지 지금? 첫 번째는 팀으로 하기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팔로망, 사업자 찾기, 부업자 찾기, 아니면 물음표? 지금도 물음표일 수 있어요. 난 왜 하고 있는 거지? 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왜 했냐면 그냥 하나의 툴이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계속 많이 해왔고 새로운 온라인으로 팔로망이 없을까? 그래서 그럼 이걸로 사업자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걸로 판매를 해보자. 왜? 팔았을 때 결국은 제가 재고는 많이 없지만 이런 재고가 혹시나 생겼을 때 팔로망이 있으면 재고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명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음표. 왜 물음표가 되는지 아세요? 해야 될 건 많아. 근데 블로그 지금 제가 글 하나 쓴다고 문의가 막 빵 터지지 않잖아요. 제가 제가 주의사장님하고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한참 막 올렸던 적이 있어요. 어디 전화가 옵니다. 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안 올린 지 좀 됐는데 뭐지? 근데 그분이 가격이 얼마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얼마 전에 그 45만 eng에서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고. 그건 행사 가격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몇 개월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연락이 와요. 근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쓴다고 바로 연락이 올 수 있죠. 근데 바로 연락이 안 옵니다. 몇 개월이 흐르고 1년이 지나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블로그에 좀 가치가 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꾸준히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품만 올렸냐? 나의 사업적인 생각도 같이 올렸냐? 저희가 그 초창기 때 카카오 소리를 했습니다. 카카오 소리 아시죠? 근데 저희 팀은 제가 카카오 소리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 이렇게 하면 판매가 된다. 저는 판매 방식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 팀 걸 보고 어떤 한 사업자가 나는 사업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스폰서에 대한 글, 팀에 대한 글, 파트너에 대한 글 이런 걸 써야겠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은 왜 떠날까요? 네트워크 비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떠날까?를 그분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일반 그 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을 네트워커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사업을 한 번쯤 해봤던 네트워커가 사업을 다시 도전하면 그게 더 빠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사업적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저희는 하루에 3개, 4개 글을 쓰는 동안 그분은 일주일에 딱 한 개를 글을 쓴답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해갖고 글을 하나 쓴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또 팔았죠. 그분은 커피를 팔았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전주에 미팅을 가는데 전주시면 제가 진짜 괜찮은 커피 한 잔 드리고 싶다. 제가 갈 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갈 때마다 연락하는 거예요. 전주 갈 때마다 가서 만나면 엔젝타 커피를 주면서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엔젝타 커피가 잘 몰랐거든요. 기존 커피와 차이점을 막 설명해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엔젝타 커피가 어떤 커피냐면 특허가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전 제시를 한 거죠. 저랑 같이 사업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 명단들을 30명인가 그러니까 50명인가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낸대요. 이게 뭐 쓸데없는 메시지 말고 뭐 약간 감동적인 메시지. 그 30명에 50명한테 매일
그러니까 관계식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아무튼 그런 그 툴 얘기하다가 좀 글로 빠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그분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글을 내가 판매 위주로 쓸 거냐 아니면 사업자 위주를 찾으려고 쓸 것이냐. 제가 막 엔젝타 검색해 보잖아요. 다 제품밖에 없어. 이 사업적으로 글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한 번쯤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품도 물론 우수하겠지만 제품은 입에 너무 많아. 이 제품이 궁금하지 않아. 제품 좋은 건 아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번다고 하면 이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뭐 누구 케어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 사업적으로 이런 미팅을 했고 이런 세미나가 돌았는데 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트워크 바라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 사업적인 문의를 할 수가 없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레벨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레벨이 나랑 같은지 나랑 다른지 낮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의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 첫 번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냥 내 머릿속에 물음표만 남기는 지점이냐?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쓰는데 그걸 내가 왜 쓰는 거지 지금? 써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나는 블로그를 평생 할 건 아니다. 1년 팍 해서 여기서 난 사업자를 몇 명을 만들고 싶다. 또는 난 이걸로 팔로망을 만들고 싶다. 난 이걸로 부업자 시스템을 돌리고 싶다. 난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나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물음표가 생깁니다. 계속 쓸 때마다 3개월을 썼지만 물음표. 근데 쓰다 보면 느낌표가 딱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만 하면 느낌표에서 또 끝나서 다시 물음표 돌아가겠죠. 느낌표에서 이렇게 하겠다.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방향 설정을. 그래서 그럼 나는 저걸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제품도 쓰겠지만 난 사업자를 모집할 거면 사업자에 대한 글을 더 많이 써야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빨간 색깔 마침표를 탁 찍는 거죠. 아마 이 한 장으로 제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음표냐? 느낌표냐? 마침표냐? 마침표 찍고 시작할 거냐? 그냥 물음표를 갖고 계속 의미 없이 글을 쓸 거냐? 제가 그 네이버에 파워블로그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파워블로그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네이버에서 운영했던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2015년에 했습니다. 파워블로그랑 전혀 관련이 없죠. 파워블로거가 되려면 일단은 뭐 내가 경험한 이야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게 포인트예요. 내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야 된다. 뭐 등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워블로그 2014년도에 선정됐던 분들을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하루에 제가 이때가 오후 시간이었어요. 한 5,000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전체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누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200 동일한 시간입니다. 1200명이 들어옵니다. 역시 이분도 누적 데이터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여기 보면 이웃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도 1만 명이 넘어요. 여기 보면은 파워블로그 마크 보이시죠? 지금은 달아주지 않지만 2014년까지는 선정되면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786명. 현저히 낮죠. 근데 이분도 역시 전체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웃도 1만 명이 넘어요. 1600명? 이분 299명이죠. 근데 전체가 100만이 넘습니다. 역시나 이웃도 1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파워블로그, 인기 블로거들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흘렀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된 것이 아니라 누적해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쪽에 전문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파워블로거가 되긴 해야 되는데, 엔젝터 파워블로그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알파 PXP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엔젝타에서 주로 검색하는 것들이 알파 PXP, 엔젝타, 항산화 커피, 알파 카페 뉴트라, 셀톡스, 이걸 주로 검색합니다. 다른 거 신나게 써봐야 검색 안 됩니다. 알파 PXP 검색하니까 뭐 제 거 빼고 그 다른 분들 거 보면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 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두 번째, 세 번째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워블로그는 몇천 명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웃도 많아야 되고 누적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알파카페 뉴트ral 검색해봅니다. 뭐 진짜 제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거 보면 몇천 명씩 들어오나요 이분들? 아마 지금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이분들이 몇천 명 들어오지 않을 텐데. 셀톡스 검색해봅니다. 일단 제 거 빼고 이것도 패스, 이것도 패스. 근데 행복한 하루 이분 한때 2,000명 찍었습니다. 근데 블로그를 뭐 다른 일이 바쁘신 건지 블로그를 잘 안 가끔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검색이 돼요. 이분이 한 5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엔젝타를 검색해봅니다. 일단 제 거 빼고. 강코치 누구야? 강코치 누굽니까? 뭐지? 강코치 2번 엔젝타 검색하니까 그 강코치 하루에 몇 명 들어오세요? 100명 들어와도 두 번째입니다. 엔젝타 검색하니까. 자,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제품으로 승부할 거냐 사업적으로 승부할 거냐. 엔젝타 검색하면 다 제품이야. 다 제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업적으로 탁 씁니다. 그럼 그게 뭐 세 번째 오든 네 번째 오든 다섯 번째 오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알려드렸나요? 1급 비밀인데. 자, 그럼 엔젝타의 파워블로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누구나 한 달 이내 가능하다. 왜?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키워드 자체가 낮아요. 엔젝타 키워드 굉장히 낮습니다. 알파카페 뉴트라 글 몇 개 쓰면 그냥 바로 그냥 상위 검색돼요. 셀톡스 살짝 힘들지만 한 달 이내 저는 검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 PXP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전문성을 갖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과 엔젝타를 병행해서 쓰시는 거예요. 난 엔젝타 전문가지만 여기다가 전문가의 느낌을 가지고 다 쓰면 그 사람이 문의할 게 없죠. 살짝 좀 뭔가 좀 부족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럼 이건 뭐지? 하고 문의를 하겠죠. 그리고 1방문자 노출이 높지 않아도 된다. 우리 강코치님 1방문자 100명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검색이 되더라. 그러니까 방문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번째, 최상단 노출이 불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마 사장님들도 어떤 걸 검색할 때 예를 맛집을 검색합니다. 선능력 맛집.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것만 보고 그럼 무조건 여기 가야겠다. 이러나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왜 볼까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선, 전체적인 분위기, 갈 수 있는 인원, 위치 등등을 보고 여러 개를 보고 나서 가장 괜찮은 곳을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제가 검색하면 다 제가 첫 번째잖아요. 뭐 신나죠? 와, 문의가 저한테만 알고 맨. 뭐 여기 문의 받아본 적 있다. 아, 저한테만 왔나 봐요. 이분들한테도 문의가 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기 때문에 온다가 이게 아니라 그분들은 골라요. 뭘 보고? 제목을 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고 고릅니다. 내 마음에 들어, 그럼 들어가 봐. 내용을 싹 봅니다. 내 취향은 아니야, 패스. 다음 거 보고 패스, 보고 패스. 그러니까 순위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왜 해야 되냐 블로그를. 결국 친구는 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나의 인맥은 나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비슷하죠. 그냥 내 친구가 약간 좀 이렇게 이거다, 그럼 나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친구는 끼리끼리 노니까. 그리고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인맥도 한정적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든 사람을 계속 소개해야 되는데, 아, 난 인맥 없으니까 그냥 나는 시간 때우기를 그냥 교육만 들을래. 그럼 뭐 조직이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내 지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그 기간, 오늘부터 지인을 6개월 후에 소개할 거야. 그러면은 이 6개월 그 기간 안에 SNS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SNS 인맥은요, 나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입니다. 20대도 있고, 우리 부모님 나이대도 있고, 성격이 온순한 분도 있고, 포악한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엔젤렉터 초창기 때 그 오세찬 사장님하고 대구를 갑니다. 지원 미팅을 갔죠. 그때는 이 노트북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 파일철에 커피, 보상 플랜, 그때 셀톡스도 아니었습니다. 포르테 플러스, 세포밥이에요. 세포밥. 보상 플랜 넣어놓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돌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커피 카페인 많지 않아요? 뭐 당황스럽잖아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 막 저희가 막 그 공부할 때라서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쫙 보여줬죠. 이렇게 이 당황. 또 다른 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랬죠.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기는. 그 담배 샥 촥. 또 돌발질합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다 처음 왔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그럽니다. 커피 설명을 1대1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나는 나가서 하고 싶은데 우리 사업자끼리 하래요. 사업자끼리. 그래서 자, 반갑습니다. 자, 인젝터 커피는 저 갈래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뭘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가기는 벌써. 그래서 나 나가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약간 벽 보고 혼자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꿀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 커피를 5분 만에 설명해야 된다. 커피를 A4 용지 한 장으로 설명해야 된다. 뭐 등등등의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보다 경험을 많이 먼저 하시잖아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팅을 가서 분명히 30분 정도 시간을 뺐지만 이분이 만나서 하는 말이, 아, 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주세요. 또 30분 설명할 거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가 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짜리야, 10분짜리. 그리고 5마디. 엔젝터의 주요 포인트가 뭡니까? 마지막에 클로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돌발질문 크게 없어요. 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온라인 상에는요, 불특정 다수. 아까 제가 그랬죠? 온순한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래, 이번에는 미팅은 잘했지만 이 부분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음에 상대를 해야겠구나. 내가 제품을 좀 챙겨 다녀야겠다. 샘플링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구나. 뭐 등등등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인도 있겠지만 온라인이 더 많다. 그리고 더 빠르다. 왜? 지인을 매일매일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매일매일 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좀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이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엔젝타, 셀톡스, 알파카베 누트라, 알파 PXP를 알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2015년 9월달에 엔젝타를 만나서 저희 뭐 했냐면, 쌀의 중요성, 쌀론이 뭔지, 어떤 분은 커피 책을 사서 막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커피 책 사서 공부하시나요? 뭐 쌀의 중요성 막 공부하시나요? 지금 뭐라 그래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굳이 엔젝타에 대해서 막 깊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분들이 누구한테 듣거나 먹어봤거나 경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번씩 다 해본 분들이 엔젝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저만 쉽나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컨셉에 맞게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품 어필만 하면 소비자만 생깁니다. 간혹 사업자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깁니다. 회사 제품 보상을 어필하면 부업자, 사업자가 생겨요. 또는 엔젝타를 하다가 나는 스폰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엔젝타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팀 형성을 하지 못해서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엔젝타는 3Y, 엔젝타는 이런 회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척척척척. 엔젝타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척척척척. 저는 서른도 그룹장인가 척척척척척 이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그룹장이면 척척척척 이런 분입니다.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업자 미팅을 한 명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는 언제 출근하냐. 저희는 매일 출근하는데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물으니까 그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고정된 장소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뭐 한 수요일쯤은 저쪽에, 목요일은 저녁에. 그리고 막 그 그룹장에 대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트워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위에가 뭐가 중요하냐. 물음표.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제가 SNS에 저희 그룹장님 착착착착착착, 저희 스폰서님은 착착착착착착 쓰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스폰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뭐 난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길래 이런 파트너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제가 초창기 때 블로그를 막 한 몇 개 안 썼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전주에 있는 어떤 그 시크릿 그 비밀스러운 회사인데
그 비밀스러운 회사인데 자기가 뭐 직급자다. 근데 엔젤타가 뭔 회사냐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보상 플랜은 뭐 얼마큼 주고 제품이 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전화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뭐 저도 그 초창기 때 배웠던 거를 막 얘기했죠. 저희 회사는 이렇고 저희 스폰서님 이렇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전주에 올 수 있냐? 네, 갈 수 있습니다. 뭘 가기는 보상 플랜도 모르는데 갈 수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얘기했죠. 스폰서님 전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미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바로 갑시다. 바로 갔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 그 어느 직급까지 갔는데 이 사업에 회의가 온 거예요. 회의감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었던 거죠. 그 비밀스러운 회사가. 근데 제가 엔젝터에서 막 적어놓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나의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품을 많이 팔고 싶으면 이게 약간 보부상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다, 나는 코치 할 거다. 코치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연락 올 거예요. 제가 제품을 샀는데 누구한테요? 다른 팀한테 샀는데 코치 좀 해주세요. 나한테 안 샀잖아. 근데 코치 해달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고객인지 모르니까 일단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진상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업적으로 글을 쓸 거냐, 사업가를 모집할 거냐. 결국 나의 컨셉에 따라서 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고.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맞죠? 제가 블로그 막 하는데 제가 저랑 주의사님이랑 같이 블로그를 하잖아요. 어느 날 070으로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070 전화가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 옵니다. 받으면 자동응답으로 막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안 받아요. 저는 계속 전화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의사님한테 070으로 전화가 옵니다. 당연히 스팸인 줄 알고 거절. 연달아 또 옵니다. 거절. 또 옵니다. 뭐지? 받아본 거예요. 받아보니까 자기 중국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중국? 들어보니까 그 블로그를 보고 그 셀톡스 먹는 방법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먹는 방법을 보고 너무 잘 써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인이 이 제품을 먹는 걸 보고 너무 살이 잘 빠졌다. 그래서 자기도 한 세트를 샀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먹는지를 안 알려주더라, 그분이. 그래서 막 블로그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블로그를 보고 먹는 방법이 너무 잘 다 나와 있는데 그 약간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어쨌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그 고객들을 소통하는 단톡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럼 단톡방을 들어오세요. 근데 원래 중국에선 못 하잖아요, 카톡을.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조용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단톡방에서 뭐 살 빠진 사례, 뭐 건강이 좋아진 사례, 뭐 커피, 막 어쨌든 저희 매일 인증사 찍어 올리니까 이분은 하지 않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동생이랑 같이 제품을 삽니다. 거의 한 300만 원어치 제품 샀던 것 같아요. 사서 동생이랑 같이 먹었는데 동생이 효과를 엄청 잘 본 거예요. 완전 딴 사람. 10몇 킬로가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모여 산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중국을 왜 가냐 들어보니까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들 학교를 보내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친한 한 7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항상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신대요. 근데 이 동생이 카페를 가니까 달라진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짜잔, 누구세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모여있던 6명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중국분 하나로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단체로 주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저희가 중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럼 저희가 뭐 좀 나중에 좀 오고 뭐 나 좀 미루겠습니다. 우리는 가겠다. 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가니까. 우리는 그럼 이 중국분을 중국에 있는 한국분을 이 중심점을 잡아줘야겠다. 왜냐면 저희가 코칭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전화가 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위챗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럼 그분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인바디로 측정해 드리니까 인바디를 구입을 하셔갖고 측정을 해보세요. 인바디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 중국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것도. 그걸 보내주면 이분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전달해주면 그분이 다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전달했던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진짜 불특정 다수가 진짜 연락이 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베트남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블로그를 유심히 봤대요. 보니까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더라. 그리고 저한테 이 회사는 몇 년 된 회사냐? 이게 몇 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그동안 성장 못했던 이유는 이러라고 2015년부터 쫙 성장했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자기 지인이 연락을 할 거다. 지인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막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그러면 한번 그 지인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살 것처럼 얘기했는데 딴 데 갔나 봐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블로그를 할 거면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돌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연락했는데 저 지금 당장 미팅하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스케줄이 안 되면 그럼 제가 오늘은 스케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룰 수는 있지만 내가 상담했는데 다른 분이 미팅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불특정 다수가 연락이 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블로그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대신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하냐, 게시글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담을 것이냐 그냥 놓칠 것이냐. 그리고 저는 약간 소비자 입장을 생각했을 때 엔젝터 제품이 55만원입니다 저는 더 싼 곳을 가요. 저는 딜을 할 것 같아요. 저기는 이것도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건 안 주냐. 저 역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말려버리면 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기는 55만원짜리 하나 사면 물병도 하면 3개씩 준다는데 여긴 또 뭐 주냐. 저도 3개 드릴게요. 원래 그런 얘기 없었는데 저도 3개 드릴게요. 더 없으세요? 뭐 커피 좀 더 주세요. 10포 더 드릴게요. 10포 얼마예요? 16,500원. 줄 수는 있어요. 뭐 아깝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한번 줘버릇하면 다음에 안 주면 또 클레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준선을 정해서 이거까지는 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판매하려고 엔젝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명단 필요 없다. 라고 선을 그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이게 끝이에요. 올바른 방향. 제가 블로그를 한 달 합니다. 연락이 없어. 이게 맞는 길인가 잘 모르겠어. 그럼 블로그 하는 같은 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블로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 잘 모르겠다.
또는 블로그를 좀 앞서 나가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의가 좀 별로 없다. 제 글에 문제가 있을까요? 글의 패턴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쓴 글, 쓴 내용 뭐 등등등 꾸미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키워드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내가 계속 체크를 받아야 돼요.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물음표. 등산의 첫 번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두 번째는 저는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모든 SNS는 저는 한우물 파기 같아요. 계속 그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둬야 돼요. 저 요즘에 블로그도 하지만 인스타도 하거든요. 인스타 같이 하시는 분들 딱 지켜보면 어떤 분들이 좀 성장을 하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그거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마치 내 애인처럼. 저 항상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한 1.5kg 되는 것 같아. 항상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어땠을까? 어디는 어땠을까? 다음날은 어떤 걸 올리면 좋을까?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이거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답이 보입니다. 거기 안에 애인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사람을 계속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는구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스폰서님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밥 먹다 보면 아, 우리 스폰서님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아, 이거는 되게 좋아하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내가 관심 있게 계속 보니까. 그런 것처럼 온라인도 계속 들여다보면 내 건이 그렇구나. 더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 거짓말로 생각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벤치마킹과 분석. 제 거를 볼 줄 모르는데 뭘 바꿀 생각을 해요. 나의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모르잖아요. 나의 그 블로그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는데 누굴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준을 맞게끔 체크하고 그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완전 잘하는 사람 따라합니다. 하루에 뭐 5만 명 들어온 사람 따라할 수 있죠. 근데 비슷하게 글 써봐야 자괴감밖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글 하나 쓰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오는데 나는 뭐 100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벤치마킹은 너무 중요하다. 왜? 창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창조 잘 못합니다. 근데 모방은 잘해요. 근데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무언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모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이 다 깔아놓은 길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거꾸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거 아닐까? 추측. 이렇게 다시 업그레이드한 이유가 왜 바꿨을까?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잘 됐을까? 잘 됐으니까 바꿨겠죠? 그럼 나도 그렇게 그 시기에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방이 너무 쉽다. 옷을 입을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마네킹 있는 거 그냥 사라고 하잖아요. 왜? 그 마네킹 세팅하는 것도 그냥 뭐 아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울리게끔 세팅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옷에는 이렇게 하면 매칭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하면 해볼까? 이런 게 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벤치마킹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저 지금도 벤치마킹을 합니다. 나의 블로그와 SNS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아, 좀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뭐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은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요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물론 뭐 그분의 속마음은 나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분이 언젠간 입을 열게 돼 있어요. 팍. 사람들이 노하우 막 다 감출 것 같잖아요. 뭐 감추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한테는 제 성향이 뭐냐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씩 얘기해.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강의 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의 SNS를 계속 들여다보면, 근데 뭘 들여다볼까? 통계. 나의 하루 방문자는 몇 명? 어떤 것 때문에 들어올까? 예를 들면 내 건강 정보를 씁니다. 꿀벌 때문에 들어왔어. 꿀벌 때문에. 꿀벌의 유입 키워드가 100명이에요. 어제 쓴 게 꿀벌이야. 그럼 저는 한 5일 뒤에 꿀벌 다시 쓸 것 같아요. 꿀벌이라는 키워드를 연관 검색을 해보고 이거와, 그러니까 물론 제목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비슷한 느낌으로 연관 검색어 하나 더 붙여가 꿀벌의 뭐 특징 해갖고 저는 이렇게 하고 글 하나 더 쓰면 꿀벌도 검색이 잘 되고 꿀벌 키워드 플러스 해갖고 이거 한 것도 검색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뭐 말고. 그러니까 내 걸 계속 들여다 보면 여기서 검색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걸 또 쓰면 되거든요. 또 쓰면. 근데 하나 쓰고 안 써. 왜? 내 걸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분석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게 있을 거예요. 자, 블로그에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들어가면 분석이 나옵니다. 3개월 분석 있고 하루 분석 있고 아무튼 제가 이해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SNS가 되게 정말 쉬운데 관심을 가지면 정말 쉽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물음표예요. 제가 쇼핑몰 하다가 지금 보면 쇼핑몰 안 합니다. 너무 물음표야 쇼핑몰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졌어요. 제가 뭐 제품도 많이 팔아봤지만 쇼핑몰은 그냥 계속 물음표. 이 팔면 팔수록 제 늪지대에 계속 빠지는 느낌이라서 늪지대를 들어가지 않고 발만 지금 담근 상태인데 지금 발 빼버렸어요 그냥. 블로그는 정말 쉽다. 꾸준한 사람한테. 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초창기 때 블로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그때가 7,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강의하기 전에 16,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강의하고 자 제가 1만 명입니다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가 1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일까? 5만 명! 5,000명이네. 5,000명. 왜 5,000명인지 아세요?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냐? 일단 더 이상 쓸 글도 없고 약간 권태기에 빠진 거예요. 뭐 안 써도 써도 검색이 다 되니까 약간 이 자만심에 빠진 거죠. 글을 안 썼습니다. 여기 방문자가 쫙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서서히 떨어요. 서서히. 이 찬물에 개구리를 담가놔서 불 킨 것처럼 서서히 떨어집니다. 반타작이 딱 나니까 정신이 차린 거야. 반타작. 원래 에드포스트 수익도 짭짤했거든요. 그것도 반타작이 난 거예요. 내가 꾸준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그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10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못 넘어올 거예요. 잘 그렇지 않나요? 100명에서 2, 300까지는 쓸 수 있어. 근데 500명까지 안 넘어가. 근데 500명을 딱 찍잖아요. 1000명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1000명을 딱 찍는 순간 2000명대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 블로그 한참 얘기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블로그, 그러니까 SNS는 제가 인스타까지 해보니까 딱 느낀 거예요. 이러면 약간 풍선 같은 장벽이 좀 하나 있어요. 500명까지는 장벽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찔러야 돼. 이렇게 찌른다라는 건 블로그 게시글을 계속 쓰는 거죠. 계속 게시글을 쓰다 보면 풍선이 어느 순간에 팡 뚫립니다. 그때부터는 글 쓰는 족족이 검색이 잘 돼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검색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1000명까지 또 커트라인이 또 생겨요. 풍선막이 하나 생깁니다. 500에서 700, 800까지는 쓰겠는데 1000명은 안 넘는 거야. 항상 1000명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화가 나죠. 이것도 계속 쓰다 보면 팍 뚫립니다. 저는 지금 7000명에 대한 이 라인이 생겼어요. 7000을 못 넘어. 이걸 다시 뚫어야 돼요. 근데 귀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글 쓴다고 단번에 1000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글 하나 잘 터져갖고 1000명 딱 하루 찍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느 순간 다 떨어져요. 왜? 나의 그 이 풍선막이 아직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살짝 늘어난 것 뿐이에요. 하나의 게시물 때문에. 근데 이게 풍선막을 내가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저의 방문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블로그 해 오셨지만 거의 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블로그를 1년 했다. 제가 1년 했을 때 3000명인가 4000명 됐어요. 근데 아직 1000명을 못 넘는다? 저는 꾸준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거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 못했던 거죠. 그리고 벤치마킹을 잘 하지 못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000명의 이 풍선을 뚫을 수 있는 이 꾸준함이 저는 블로그에 좀 승자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